네, 잔멸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감 100%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하반기 공채 면접의 실수를 피해라입니다. 하반기 공채의 서류 전형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면접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문제는 떨리는 마음에 혹은 당황스러운 분위기에 면접의 쓴맛을 보는 지원자들이 적잖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감 100%에서는 입사 성공의 퀴를 쥐고 있는 면접에서 가뿐히 통과할 수 있는 노하우 및 전략을 공감 100%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하반기 공채 면접의 실수를 피해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면접하면은 실수 없이 잘 본 사람 찾기 힘들어요. 면접과 실수는 정말 영원한 연관검색어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왠지 일을 할 때 있어서 정말 하고 싶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접 시에도 틀리는 경우들도 많지만 맞아요. 방송에 들어가도 실수하는 경험들이 많은데 긴장하니까. 그렇죠. 자, 우리 두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면접 시에 또 떨리고 또 그래서 당황해서 실수한 적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경험담 한번 들어볼게요. 수희 학생. 저는 우선 오늘도 지지난주에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네. 면접은 아니고 이제 카메라 테스트였는데. 오늘 당일에? 네네네. 오전에, 예. 네. 우선 발음이 꼬이는 게 가장 크게 힘들고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어떡하지 하고 멈추게 되면 이제 그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계속 말을 이어갔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요. 긴장하다 보니까 또 말이 꼬이는 실수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민경 학생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때 진짜 가고 싶은 광고회사 면접을 봤었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떨린 나머지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막상 면접을 가보니까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면접관 분들 네. 앞에서 진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하얘지죠. 네, 진짜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했는데 역시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실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뭐 지나치게 긴장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실수가 있게 마련인데 뭐 실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대표님? 예, 이 경우에 커리어가 지금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구직자들한테 물어봤더니 57.6%가 반 이상이죠. 면접 에티켓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예. 네, 수치상으로 보면 2명 중에 1명은 실수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범했나요? 실제로는 2명 중에 1명보다 매번 다 대부분 안 했다고 하는 사람 보는데 없을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이 설문조사 하신 분들은요. 자, 어떤 실수들이 그중에 좀 많았냐라고 보니까요. 네. 첫 번째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고 갔다가 의외로 41.4%나 됐어요. 1위예요, 이게? 네. 그다음에 31.8%가 연봉, 휴가일수 등 조건을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고 물어봤다. 네, 비슷하게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빠짐없이 물어봤다도 상담으로 차지했어요. 또 기타 의견으로는 뭐 면접 시간이 늦었다. 아직도 이런 친구들이 꽤 있죠. 17.7%니까. 청바지 등 캐주얼 복장으로 갔다. 그다음에 질문이 끝나기 전에 말을 끊고 답변했다. 내내 인상을 쓰면서 이제 면접을 봤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면접 등에 휴대폰 불이 올려가지고 예,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면접 대기 중 졸았다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저는 지금 1위가 너무 좀 황당한데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고 갔다. 이게 회사 이름을 모르고 간 건 아닐 테고.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일 텐데 이게 우리 현실인가요?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실 우리 공채라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특이한 채용 형태잖아요. 예. 2, 3주 안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소서를 쓰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게 되기 시작하면 뭐 오늘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내일 모레 글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없다라는 그 우리가 취준생을 좀 이해하자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내가 꼭 가고 싶은 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도 이제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꼭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가고 싶은 데는 서류도 안 되고 돼도 안 갈 만한 데가 막 서류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가서 경험을 쌓아야겠다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왠지 여러 회사를 지원을 하다 보면 회사만의 특성에 있어서도 조금 머릿속에서 엉키는 경우들도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예, 싶기도 예. 한데요. 자, 두 학생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그래도 취업 준비생들이 이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취준생 입장으로 좀 이해가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수희 학생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문조사 보니까 면접 시간에 늦는 지각하는 학생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이거에 있어서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민경 학생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장 관련된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이제 정말 가고 싶은 회사잖아요. 그렇게 예. 해서 이제 합격 면접 통지가 오면은 복장을 어떻게 하고 와라 다 가이드가 있는데 그거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좀 황당한 상황이겠죠. 그래요. 네. 굉장히 무성의한 취업 준비생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2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연봉이나 이런 조건 등을 물어봤다는 게 준비생이 과연 못할 질문일까요? 아니죠.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눴을 때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그 정보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찾아보지 않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 없이 그냥 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1위랑 문제가 연장선상이군요. 되는 거고요. 대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특히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안 갖춰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좀 곤란한 질문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만 밝히고 뭐 그런 거 떡고물만 관심 있고 뭐 비전적인 걸 물어봐야지라는 식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아, 네. 비전도 비전이지만 돈도 중요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예. 저는 궁금한 게요. 반대로 왜 면접관 입장에서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럴 때 이런 복리후생적인 부분이나 뭐 아니면은 페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반반인데요. 네. 이렇게 실용적으로 가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확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중소기업에서 이제 연봉이 좀 자기들도 약하다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자꾸 늘어지면 이 친구는 다른 사람보다 돈에 대해서 좀 민감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은 조심해서 하자라는 게 나온 거고요. 네. 실제로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점을 보이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계속 다닐 수 있는 회사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근데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무난한 어떤 대답은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적인 거 있죠.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여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언제쯤 진출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라든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좀 무난한 질문은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기타 의견에서 보면 면접 시간에 늦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정말 빠지지 않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혹시 면접장에 진짜 늦어본 적이 있는지 혹은 주변의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수희 학생. 저는 경험이 없는데요. 네. 제 주변에서 정말 심각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면접이 있는데 예. 그때 잠을 계속 설치다가 아예 그 시간까지 자버린 거예요. 그때 결국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래도 어쨌든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아쉽게 못 갔던 그런 경험이 주변에서 들었어요. 네, 그것도 너무 긴장한 나머지 또 잠을 네. 못 잤다가 이런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민겸 학생 주변에선 이런 실수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면접을 늦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예. 사실 면접 날짜가 겹칠 수가 있는데 완전히 겹치는 게 아니라 이거 택시 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맞아.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다가 갔는데 막상 늦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는 아예 애초에 좀 시간이 애매하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런 네.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너무 일찍 가도 예의에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이 네. 면접에 갈 때 어느 타이밍에 나타나는 게 좋은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참 저는 이런 설문조사가 왜 있는지 잠깐 이해는 안 되지만 있거든요. 예.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설문에 응한 인사 담당자가 한 45.3% 대부분 그러니까 반 정도는요 5에서 10분 정도 전이 가장 좋다라고 좀 뻔한 답을 하긴 네. 했죠. 그다음에 10에서 20분 전 또한 30%, 또 5분 전, 그러니까 임각해서는 11.8%밖에 안 됐고 20분에서 30분, 또 30분에서 40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일찍 오는 것도 예. 막 그 한차 엑스배너 치고 있고 막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있으면 좀 뻘쭘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늦게 오는 것도 그렇지만 일찍 오는 것도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 자신이 면접생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시간을 잘 맞추는 노력도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뭐 실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마련이고요. 그 이후의 대처가 무척이나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두 학생 면접에서 아까 실수했던 이야기 해줬는데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말이 꼬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보통 애교형으로. 네, 그렇게 하고 넘기는 편이에요. 분위기를 좀 이렇게 유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서요.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능구령 인형이에요. 네, 좀 뻔뻔합니다. 대처가 네.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민겸 학생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수는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의미가 없고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면접을 보다 핸드폰이 울린 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망했다 하고 진짜 마음을 놓고 예. 편하게
봤더니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종 면접까지 가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올렸을 때? 올렸을 때 어쩔 수 없죠. 본능적으로 꺼내서 끄고 나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일단 머릿속으로는 망했다 이렇게 마음을 놓는 거죠. 근데 만약에 휴대폰 관련 전자업체인데 만약에 울렸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은 올렸는데 여기입니다. 가령 삼성인데 그게 아이폰을 꺼냈다. 이러면 더 망하는 거죠. 네. 네, 일단 아무래도 그 학생의 경우를 들어보니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당황해서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했을 때 네. 어떻게 극복을 잘 하는 편이었던가요? 네,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얘기한 게 실수를 하는데 대처 방법으로 39.9%가 지금 얘기했듯이 합격을 포기하고 마음을 비운 뒤에 임했다. 네,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뭐 어쩌겠어요. 네. 그다음에 아무 일 없다는 듯 넘겼다. 아니면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했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정말 수많은 구직자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그 매뉴얼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령 예. 우리가 방송에서 가령 실수를 했다.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이 실수 때문에 버벅버벅 돼가지고 그 뒤에 더 큰 일을 만들게 되잖아요. 네. 차라리 자그마한 실수 같은 경우들도 요즘엔 또 시청자분들도 너무 저건 뭐야 막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넘기는 거. 그다음에 분명히 뭐 콜록 한번 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바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콜록 했다고 이거 어떡하지? 계속 생각하면 그 뒤가 다 망치는 거니까 네. 지금 여기 대처한 대로 또 그 은겸 학생이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럴 수 있다. 면접관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워야죠, 그렇죠. 모든 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 아무래도 작은 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멘붕이 오다 보면은 더 뒤에 일을 또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면접관들은 과연 지원자들의 어떤 모습의 매력을 좀 느끼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예쁘고 잘생긴 모습의 매력을 그렇겠죠? 느끼겠지만 네. 태도라는 면에서 보자면요. 네. 지원자 태도에 채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뭐냐 물어봤더니요. 네. 인사나 말투, 시선 처리 등 어떤 호감 가는 기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좀 공손하고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이겠죠. 네. 이런 것들에 가장 큰 호감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입사 의지를 강하게 어필할 때 이런 거. 근데 합격을 확신한 등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일 때가 뒤를 잇긴 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죠. 4.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앞에 게 워낙 많고 잘못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자만심에 넘치는 모습이 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가장 지원하는 또 표정은요. 당연히 밝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웃는 표정이에요. 이게 한 반 이상이고요. 또 진지한 답변 표정. 그다음에 답변 내용이 적절하게 표정이 변하는 지원자라고 해서 약간 리액션 전문의 탤런트를 원하는군요. 그렇죠. 네. 탤런트보다는 방청객에 더 가까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약간 긴장한 표정 같은 경우도 이거는 왜요? 긍정적이라는 거죠. 긴장한 표정을 왜 좋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7.1%밖에 안 되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그 이 회사에 대해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또 표현하는 거가 되거든요. 아까처럼 이 회사 들어가든 말든 하면은 긴장감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긴장감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회사에 정말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지한 어떤 임하는 자세가 됩니다. 네. 너무 편해 보이면 또 뻔뻔해 보일지 모르니까 약간은 긴장한 듯한 자세,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두 학생들은 인사 담당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나의 무기가 무엇인지,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매력 발산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춤이라도. 네. 어때요, 수희 학생? 뭐 같아요? 저는 우선 면접장에 딱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긴장해서 안 하지만 저는 밝게 막 인사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은 면접관들도 웃게 되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출발이 좋은 거죠. 이제 거기서 저를 어필하게 되고 저를 보시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하나의 어떤 노하우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좋은 그렇군요. 방법인 것 밝게. 같은데요. 민경 학생은요? 사실 제가 지금 공채 진행 중이라서 사실 이거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모르는군요. 아직까진 모르겠다.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 힘들 네. 수밖에 없는 게 이 면접이라는 관문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민경 학생이 얘기를 했듯이 하반기 공채를 진행 중인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본인의 매력을 좀 어필할 수 있을지 방법과 노하우를 이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 가장 큰 전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봤을 때 가장 두려운 거는 물어봤는데 내가 답을 못하는 건데 면접이란 건 결국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답을 못한다라는 건 실제로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또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거 장점이다라고 언제 어디서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장점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증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에피소드, 난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제가 소개하는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자신의 모습을 정립하라라는 것과 비슷하겠죠. 네. 그래서 자신이 얘기한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해 가셔야지 자신 있게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질문들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서는 예. 기본적으로 자신이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라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한 2, 3년 전에 유행은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해봐라라든가 뭐 네가 기획해가지고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최근엔 또 약간 유행이 그런 것도 나오지만 희생이나 배려라는 측면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해본 경험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뭐 일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가? 예, 이런 질문들을 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잘 대답을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노하우는 뭘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노하우라고 것도 없이 그냥 신문을 좀 잘 읽고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뭐 신문을 이렇게 읽는 것도 있지만 뭐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에 나오는 그런 거라도 좀 정확히 읽으면 맨날 류현진만 자꾸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경제라든가 시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두 개 눈에 가는 다방면으로. 것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 시사 이슈를 알아라고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그 면접관이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사실 그 면접관이 이런 거 전혀 모르네라고 하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뭐 남북 문제 아니면 고령화, 저출산 문제라든가 미국의 셧다운 있잖아요. 아, 걱정이에요. 네, 뭔가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살률, 뭐 미랑 송전탑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거다라고 대강이라도 알고 있고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신문을 많이 보고 다방면에 관한 상식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우리 두 학생에게도 이 만만치 않은 이 기출 문제를 한번 직접 내드리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사실 대본상에 지금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해볼까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정말 현장감 살려서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좋아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갑자기 좀 긴장될 것 같은데요. 망했다는 표정이. 네. 망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네. 우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일어서려는 그런 그러니까 양립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이 없이는 경제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외교적으로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계속 어떤 경제적으로 무슨 행사를 벌인다거나 아니면 자꾸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 수 없다. 저 적절하게 알려주고 또 이번 정부의 어떤 방향이죠. 신뢰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신뢰감을 계속 심어주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럴 땐 이런 리액션이죠. 저희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일단 민경 학생 대답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핵 무기를 내세운다는 거는 그만큼 비대칭 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 얘기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제 기반이라든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적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적이 아니라 앞으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통일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핵 문제도 하나의 위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약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조금은 이제 유화책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보기엔 최고인데.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대표님이 보시기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지금 갑자기 질문했는데 두 학생이 잘 대답했잖아요. 예. 10명이면 9명 이런단 말이죠.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잘 대답을 한다고요? 그럼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면접도 보고 왔지만 아직 그 면접 중이 아닌데도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비슷한 얘기 나오니까요. 여기서 이제 어떤 특별한 포인트를 찾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해요.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예. 두 분이 이제 방송계에 계신다면 관심은 사실은 거기에는 딱히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내 관심이 온전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 그 지원자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방송 환경이 이렇게 변할 것 같고 이런 프로그램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 라고 이건 관심이 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에 지원하든 그 기업에서 준비하는 어떤 얘기들 그 기업의 어떤 그
그 파는 거 있죠. 뭐 그런 거라면 생필품을 판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위협감을 느낀 많은 국민들이 이런 그 생필품들을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 기업과 좀 연결시킨 어떤 추론 그런 것들을 덧붙여주면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하반기 공채 실수를 피해라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전해드리지 못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임팩트 있게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지원했다는 그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아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상식을 물어봐도 그 상식에서 끝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상식을 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이 기업에서 일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들이니까 끊임없이 이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맡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생각하시고 가셔서 말을 하게 되면 되게 할 거리가 많거든요. 안 그러면 주식의 나열과 주식의 자랑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면접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는 것들은 바로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일할 것이다를 구체적으로 그려봤느냐 안 그려봤느냐 거기에서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좀 판가름 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공감 100% 통해서 우리 두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되는 정보 많이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